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 권리 여러분들의 알 권리 지킴이 박대웅입니다. 제 옆에는 지금 전공도사로 이제 닉네임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진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공도사 전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눈높이 요정이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높이 요정 RTV의 전예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 주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에 대해서 한번 기록과 이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 말의 무게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대화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소장님, 지금 정치인은 말을 하는 직업이고 네. 또 공직자는 바로 이 말을 기록하는 직업이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예,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써먹는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정치인들이 말 실수를 한다, 뭐 이렇게 실언을 한다. 네.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치인은 모든 말들이 다 공적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얼마든지 검증해야 되고 또 언제든지 또 그 검증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회를 가보시면 국회 상임이나 본회의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정치인들이 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속기사들이 옆에서 계속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배석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또 메모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말로 정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인의 말을 얼마나 잘 기록하느냐, 이것을 또 그 기록을 얼마나 실행하느냐, 이게 바로 또 정치와 또 이 공무원들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가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했을 때 말로만 흘러나온 거는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네. 그거를 딱 붙잡아서 문서화 시켜야지 그게 실제로 행정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의 가치를 거기에 두는 건데 속기사들이 이제 기록을 다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속기사의 기록을 보는 게 아니고 언론에 보도되는 어떤 뭐 맞습니다.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발언들, 그죠? 막말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만 주로 기사화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야지 놓고 이런 의원은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야지를 안 놨습니까? 뭐, 네. 언론은 이제 사실은 프리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치사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언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언론이 왜곡되면 정치인의 발언들이 왜곡됩니다. 예를 들면 뭐 막말을 했다든지 싸움이 났다든지 네, 욕을 막,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하면 네. 그 얘기만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이제 일반 우리 오늘 이제 잠시 후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회의록 그 검색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거기서 직접 들어가서 단어를 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확인한다든지 정책의 어떤 키워드를 좀 치기만 하면은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검색만 해가지고는 네. 그 회의록 검색 시스템에 있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네, 국회의원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질의를 하면 언론에 보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신에 야당하고 여당하고 고함 치는 소리, 고함 치거나 뭐 이렇게 막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밤새도록 준비한 정책 자료는 안 나오고, 예, 여야 간 고성, 뭐 막말, 뭐 이런 것만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제 정책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정치인들은 그런데 정치인들 중에 우리 대통령 그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대통령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대통령이 실제로 그 발언했던 내용들을 뭐 기념사나 뭐 시정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이는 곳에다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은 참 이 특이한 존재예요. 예, 아주 이제 최고의 공직자이고, 예, 그다음에 최고의 정치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와 공직을 같이 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갈등도 풀어야 될 의무도 있지만 또 공직자로서의 또 모범도 보여야 되고 또 각종 기록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각종 기념사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대통령의 연설문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자유라는 말을 뭐 50몇 번 썼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도 대통령이 말하는 지금 자유가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이 실체 없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도 그 말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자유가 무슨 자유인가 그것에 좀 명확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좀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이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자유라는 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기업 재벌, 뭐 힘 있는 강자들의 입장에서의 자유는 규제를 철폐해 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약자에게 자유는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던 여러 강자들이나 혹은 사회적 환경, 제약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고 또 고통에서 자유. 예, 고통이나 어떤 뭐 슬픔 뭐 이런 것들까지도 또 어떻게 보면은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까지도 기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기업의 이제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번에 이제 SPC에서도 발생했지만 네. 노동자들이 사망한다든지 이렇게 위험한 요인에 자꾸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게 된다든지 미국같이 총기를 또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자유를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자유냐 아니면 기업의 자유인가 이게 이제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요, 오염된 물 같은 것도 폐수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 게 제일 좋은 자유롭게. 거예요. 네. 예전에는 낙동강에 그 페놀을 한번 이제 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당시에는 기업의 자유를 너무나 그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가까이에도 있는 게 그 이명박 정권 때 그 뭐 층간소음 그걸 완화 규제를 자유롭게 해줘가지고 요즘에 층간소음이 심각한 건물이 많아서 네,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인것 누군가의 자유는 또 누군가의 고통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원점을 좀 돌아와서 대통령의 기록에 대해서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 가서 네. 이 바이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것도 바이든을 또 날리면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 뭐 그런 그 사실 좀 납득하기 좀 힘든데 또 그 비속어를 또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말이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의도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그때 언론이 찍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카메라를 봤습니다. 예, 카메라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사과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 말을 한 대통령 본인은 당사자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이나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해명을 하다가 네. 또 이상하게 꼬였어요. 뭐 이게 이 새끼라는 표현이 야당한테 한 말이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야당이 계속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우리 게 참 국회로 바뀌었죠. 이런 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예,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들 네. 혹은 지금 했던 말과 과거의 어떤 자기의 행동과도 서로 언행이 불일치하는 네. 이런 사례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최근에 이제 김윤수 경제사회 이제 그 위원장, 경사노위라고. 경사노위, 예. 이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님을 이제 존경한다면 김일성주의자다 이런 이제 얘기를 과거에 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또 국회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말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예,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다가 야당의 큰 반발을 이제 낳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장관급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게 정치의 협치를 도저히 포기했다. 이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본인이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지사였죠. 예, 예. 예. 대북 사업을 가장 지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본인의 말하고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김일성주의라고 싫어하면서 본인은 대북 사업을 가장 많이 해가지고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김문수 그 경산호 위원장이 과거에 이제 뭐 경기지사 하기 전에 사실 그 유명한 노동운동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경산호 위원장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노동운동가였던 분이 또 이런 얘기들을 또 물론 뭐 노동운동가라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이제 뭐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노동운동했던 분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왜냐하면 정부나 당시에 이제 군사정권 자체가 공산주의를 반공으로 국민들을 탄압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반공 쪽에 대해서는 약간 알러지 반응이 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 이것도 이제 어떤 한 정치인의 또 발언인데 제가 이제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의 어떤 그 막말 네.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거나 저런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우리 동네에서 시장 통해서나 어디 시정 잡배들이 네. 뭐 이런 그 오히려 그런 비난을 좀 받거나 하거든요. 뭐 혀 깨물고 뭐 죽으란 건데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정치인들이 이게 또 뭐 기사화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근데 더 심각했던 건 국정감사장이고 네. 그리고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이 배석한 이제 출석하는데 그 이제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이제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겠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썼단 말이에요. 본인의 네. 해석대로 하면. 근데 국정감사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모든 것이 중계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속기록으로 예. 남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이제 그때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너무나 모욕적이고 사실은 이제 당사자한테도 모욕적이지만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모욕적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1회에서 했듯이 이렇게 한번 남은 기록이 남은 발언들은 영원히 평생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대대적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제 이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옛날에는 국회 속기록을 지워달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아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국회 속기록을 이건 삭제해달라고 해서 삭제 요청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삭제를 하지 않고. 네, 그걸 예전에 국회 사무처에서 네. 국회 이제 기록 보존소에서 복원한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뭐 욕설이라든지 또 뭐 아니면 막 극단적인 비유를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속기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신 분이 이제 돌아가신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야당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성 발언을 많이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발언 중에 아주 강력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 근데 강력한 말이랑 네. 좀 이렇게 비속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보통 비속어를 쓰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그거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그 유명한 민중은 개돼지라고 했던 분이 있었어요. 예. 우리 그 이분의 발언이 이게 영화에도 잠깐 소개가 됐었잖아요. 네. 네. 그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이 다시 국정감사장에 나타났다면서요? 예.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한 기관장 직무대리로 이제 출석을 하셔가지고 나왔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발언으로 말로 파면이 되신 분인데 네. 아마 소총 심사에 가서 이제 그게 이제 복귀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제 이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신문사 기자분들하고 술자리에서 이제 했다가
이제 이 신문사 기자들의 이제 반발을 듣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취소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제 발언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들의 발언은 사적인 자리라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다음에 신문사 기자들하고 있을 때는 그건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예, 신문사 기자들은 사적인 자리에 있을 때도 그분들이 이상한 발언을 하면 쓰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죠, 사실은. 나 말 근데- 안 했어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사적인 그게 자료. 예, 본인의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인정을 보도가, 했죠. 예,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죠. 사실 이분이 또 교육부 공무원이었잖아요. 네.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소송에서 이겨서 복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뭐냐면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기자들과의 어떤 식사나 술자리에서 했던 발언도 네,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라도 기록이 되는 그런 사례를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이 했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다음에서는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만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국회 회의록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이 국회 회의록 시스템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의 것이에요. 네. 국회의원들이 발언한 것이지만 국민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필러버스터라고 그러죠. 예,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과거에 어떤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야당 의원들이 계속 발언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발언을 어떤 한 출판사가 그걸 다 속기록을 다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네. 예, 출판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신기했던 게 국회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걸 돈 주고 팔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국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팔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국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스템을 많이 분석하시고 보고 논문에도 쓰고 책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 대한 얘기를 뭐를 했는지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좀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경기도에 있는 이제 한 장애인 이제 관련된 단체들이 이제 이 회의록 시스템 또 지방자치단체의 또 회의 그 의회 시스템에 들어가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만 분석해가지고 그 발언을 했던 당사자한테 그 회의록을 보여주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기발하네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전원발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덩어리 이게- 장갑, 네. 뭐 장아, 반팔. 이런 것들이 다 장애인들을 사실은 비하하는 표현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걸 이제 그 당사자가 되신 분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본인한테도 온 거예요. 그게. 근데 소위 말해서 등골이 서늘하다고. 막 너무 막 무서웠다고 그래요. 자기가 말한 것도 사실 기억도 못할 기억을 텐데. 못 하죠. 왜냐하면 좋은 것 같아요. 좀 약간 교육의 기회로 삼고 이런 것들에게 더 예민하게 반응해서 더 조심하게 말씀하시면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이거 한번 맛을 들이면 끊을 수가 없다고.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 회의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관련 시민단체 분들이 많이 보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 관련된 단체다.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이 주고받았는지 이런 걸 쭉 분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감시 시스템입니다. 이런 걸 왜 만들어놨냐면 일일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고 예, 이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검증을 받겠다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 회의록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셔가지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발언을 안 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국회의원이 발언을 한 번도 안 했어. 막 회의에 참석도 안 했어. 막 이런 예전에 수도 우리 있잖아요.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박대웅 이사장님께서 어떤 운동을 하셨냐면
국회 이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하셔가지고 회기 동안 말을 가장 적게 하신 분과 많이 하신 분, 그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4명인가 5명이 발언을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기억이 조금 이제 헷갈리신 것 같은데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 지방 의회를 제가 분석했고요. 네. 그다음에 표결 분석은 이제 국회로 가지고 했고 지방 의회를 분석한 거는 이제 그 말을 한 마디도 안 하는 사람을 한 명을 찾아낸 적이 있었어요. 네.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그래서 그분을 찾아내 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가 평소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의회에 가서는 되게 과묵하게 지내고 있다고 변명을 하시길래 그걸 그대로 반론을 하신 것까지 그대로 방송을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소송을 거신다고. 그래서 소송을 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기록에 다 남아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걸 보고 제가 국회의원들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언을 한 번도 안 한 걸로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보좌관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록 시스템에 이게 안 남아 있었다고 그러는데 시스템이 안 남아 있으면 없는 거죠. 말 안 한 거죠. 예, 안 한 네, 거죠.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용도로 발언을 너무 많이 한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국회의원은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네.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밥값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 한 것도 찾는 방법이 이게 사람 인명별로 사람 이름별로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이름별로도 검색할 수 있고 여기 상세 검색 들어가 보면 뭐 내용별로 뭐 아니면은 또 뭐 안건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기간별로 정말 검색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검색하기가 참 쉽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표결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국회 이제 임기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반대를 안 한 국회의원을 제가 4명을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단 한 번도 어떠한 법안에도 찬성만 누르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스맨이라고 그래서 네 명의 예스맨 이름의 명단과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해를 끼치는 법안에까지도 찬성을 누르신 뭐 당론에도 상관없이 당론 상관없이 다 항상 찬성만 누르시는 왜 그랬을까? 그분은 이제 뭐 그냥 로봇이죠.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 4분을 이름을 이제 실명하고 그분들이 찬성했던 법안들을 한번 공개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 다음 국회의원 때는 결국에는 낙선을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특히 이제 경상도 지역이나 이제 전라도 지역은 한 당이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나 도지사의 뭐라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고 그대로 다 통과시키는 그런 것들도 한번 예전에 제가 분석해가지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 의회가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회의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회의록은 뭐 상임위원회별로도 이렇게 따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예결이라든지 이런 그 상임위원회별로 쭉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상임위원회 것만 공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회의 상임위 이제 예결이 다 공개되고요. 본회의는 당연히 될 거고요. 네, 국정감사도 다 되고 다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국회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에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어떤 상임위에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네, 저는 주로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를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가기록원이나 행정안전부나 또 대통령 기록관 이런 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와 관련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표결을 했는지 관심의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되고요. 이 모든 일은 다 이 상임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상임위 관련된 발언이나 표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옛날만 해도 저는 서울에 처음 와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국회에 담벼락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라는 곳은 민의를 다 모으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만 해도
거기 들어갈 때 신분증 보여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민단체 중에 이제 그 국회 담벼락 없애자고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의미네요. 예. 사실 국회 담벼락 때문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방송사에서 일을 할 때 노동조합에서 네. 그 어떤 법안에 대해서 언론 그 악법이라 그래가지고 반대 운동을 했을 때 그때 국회 그 담벼락 안으로 네. 들어갔던 그 조합원들 우리 방송 직원들이 그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유치장에 가둬지고. 국회라고 하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 속기록에 저작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국회라는 건 소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난데. 물론 국회의원 개인 사무실 안에 들어갈 때는 좀 이제 그건 예의를 좀, 해야 네네. 되지만 국회 마당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자, 이게 회의록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마 뭐 한 번도 보신 적이 네.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하나를 사례를 좀 들었네요. 네. 요 이제 그 속기록 보시면 국회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속기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속기사들은 계속 이제 교대를 하면서 이제 계속 쓰고 계시고요. 요런 기록들을 나중에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이제 회의록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예, 증인, 그 다음에 출석위원, 일종의 이제 빠지신 분들, 네, 그리고 결석하신 분들. 출장위원이라고 그러는데 하고 발언들 이렇게 다 정리가 돼가지고 예, 요것만 그래서 분석을 해서 참여연대나 이런 단체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출석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분석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렇죠. 열렬한 국회라는 예, 사이트죠. 맞습니다. 예. 네, 네. 이제 상임위에 가보시면 소위원회가 또 있어요. 상임위 별 소위원회. 예. 소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르는 분도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까지는 들어봤는데 소위원회가 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비공식 기구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공식 기구예요? 예, 그래서 이게 상설도 있고 비상설도 있는데 주로 이제 상임위가 한 18명에서 19명, 20명 이게 되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한 4명 이렇게 여야 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위원회를 뭐 만듭니다. 프로젝트별로 모일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런 법안별로 거죠, 또 법안별로.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별로 모여가지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예전에는 요 소위원회는 이제 기록에 안 남겼어요. 소위원회는 기록을 안 예, 했군요. 속기사들이 못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법안을 보시면 소위원회가 회의는 공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개되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원회도 이제 공식화가 돼버린 거죠. 예. 거기 속기사 선생님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기록하려면 들어가야 되겠네요.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여기 위원회 회의록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국회법 69조에 나와 있는 것인데 예, 이렇게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와. 예, 아주 상세하게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뭐 의사 일정, 출석위원, 그 다음에 심사 안건명, 의사 표결수, 위원장 보고까지 싹 다 쓰고요. 위원회 의사는 속기록 기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예. 회의록이 아니고 예. 속기록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 가장 먼저 속기록을 도입한 곳이 국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정치인들은 이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을 하는 직업. 이 말을 다 기록해야 됩니다. 예전으로 치면 이제 사관이죠. 사관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소위원회가 사람들이 적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곳일수록 이게 밀실에서 얘기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기록에 남기는 것 같은데 소위원회에서도 기록에 남기지 않는 더 작은 단위의 비공식 회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회의록을 관리하는 회의록을 꼭 기록해야 된다라는 그 국회법에도 있지만 네. 모든 그 뭐 장관 회의, 차관 회의 이런 그 어느 정도까지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법이 있죠. 네. 여기 이제 공공기록물법 제18조에 이제 네네.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놀라울 일이 뭐냐 하면 이 법이 1999년에야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없었습니다. 하던지 말던지. 선사시대인가요? 네. 네.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죠. 네. 기록이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그러고 네.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1999년까지는 선사시대였어요. 아니, 기록이 조선왕조는 없군요. 오래 잘했잖아요. 예, 기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는 속기록을 계속 남겼잖아요. 네네. 근데 정부는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국회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를 들면 전두환이 이제
국보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국보회의록이 없어요.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기록관에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걸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나중에 그 국보위가 해산되고 나서 다 불질렀다고 그래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그거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라는 이제 이렇게 조항을 둬서 정부가 하는 회의들은 대부분 다 기록을 해라 이렇게 남겨놨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군이 아니고 민방위복이죠. 예, 민방위복 바꾼 것에 대해서 회의록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법 위반이네요. 그때 차관급이 참석했던 회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차관이니까 여기 공공기록물질 18조에 보면 사항입니다. 사항. 3사항. 3, 4호. 예, 3항도 되고 4항도 네.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의들은 다 이 회의록은요, 또 속기록하고 달라요. 회의 요약만 하면 되거든요. 네. 매우 쉬운 회의록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조차도 남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처벌에 관한 사항도 여기 있나요, 법에? 회의록을 쓰지 않는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예, 기록된 걸 파기하면 처벌받지만 기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작성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작성하여야 한다잖아요. 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 보면 또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파기하는 거 대신에 안 쓰는 방법을 선택하겠네요. 공무원들이 절대로 안 만드는 법이 본인들 처벌하는 법이에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그거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공공기록물을 파기하는 경우에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잖아요. 네. 당시에 공무원들이 공공기록물법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법이 이게 존재를 알고 나서 굉장히 놀란다고 해요. 이렇게 강한 처벌 조항을 어떻게 당시에 통과시켰느냐. 안 쓸 거니까. 네. 예, 안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회의록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속기록하고 회의록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회의록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나요? 예, 회의록에 이제 회의의 명칭, 개최 기간, 일시, 장소, 참석자, 배석자,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표결까지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실 때 이 법으로 청구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어떤 회의에 대해서. 네. 예, 요 제일 중요한 게 참석자, 배석자하고. 배석자까지. 예, 배석자가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배석자는 이제 주로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비군복도 배석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배석자가 누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그 회의의 어떤 굉장히 색깔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많이 정보공개 청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 회의록들의 목록들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네요.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처음 할 때만 해도 국무회의, 차관회의록이 없었어요. 뭘 가지고 논의했음만 있었어요. 예, 그냥 그것만 있었고, 그래서 국무회의 작성 운동까지 했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이제 그래도 정착화돼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무회의, 차관회의 회의록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예.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국무회의는 장관들이 회의를 한 거잖아요. 네. 대통령과 같이. 네. 그래서 그 회의록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되겠네요. 네. 제가 이걸 보고 한 10초 정도 울컥했습니다. 왜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어. 예, 이렇게 20년의 시민운동의 결과가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기록에 남기는 것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국민이 권력의 주권자라는 것을 네. 확인하게 하는 그런 그 운동인 것 같아요. 예.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그거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생각해 보시면 이 공공기록물법을 1999년에 만들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죠. 왜냐하면 민주화가 88년에 됐는데, 네. 87년에 됐는데 1948년에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무려 50년 동안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게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 예, 이런 말이 안 알았나 되는데.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 또 시민운동가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공공기록물법 만드는 운동을 엄청나게 세게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정보공 그걸 공개하자는 운동, 정보공개법. 근데 이렇게 중요한데 조회수가 너무 낮아가지고요, 선생님. 예, 그쵸? 조회수가 낮더라도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조회수가 많이 네. 높아지겠죠. 예. 네. 자, 그리고 여가부라는 그 여가부 표준 이슈가 대선 때부터 이제 그 이슈가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회의록이 없었다고요? 여러분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요 온갖 논의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조직법은 이해관계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일단 공무원들도 일단 자기 이해관계 걸려 있죠. 그 다음에 그 산하 기관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산하 기관 말고 관련된 시민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에서 찬성만 있었을까요? 반대도 많았겠죠. 근데 그런 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로 남겨놔야죠. 어떤 찬성과 어떤 발언이, 어떤 반대가 있었다. 여러분들 그 어떤 법안을 하나 개정할 때는요, 관련 단체에다가 의견을 써달라고 이렇게 의견서 조회를 보냅니다. 싹. 예, 보내가지고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결과가 어땠다는 걸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그랬는데 간담회 회의록이 없다고 그럽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논의의 결과로 회의 그 부처가 폐지됐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예, 민주주의가 뭡니까? 이게 없어지라면 없어집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소야대잖아요. 네. 야당이 반대하면 못 없어요. 정부조직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공개하고 지금 설득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밀실에서 한다고 하면 이걸 누가 폐지시켜줄까? 저는 여가부 폐지하는 걸 반대합니다만 정부가 어쨌든 공약으로 말한 거잖아요. 근데 말했으면 이 과정들을 다 공개를 해야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게 또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장관도 참석하고 차관도 참석했는데 이게 지금 이 회의록을 안 남겼다. 자유로운 발언 보장을 이유로. 이런 게 바로 공직자의 말의 무게죠. 네. 예, 여러분들 말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예우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록을 남겨서 그 공직자의 말의 무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그거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이제 공영방송이나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거나 정부가 설립했던 방송사들도 역시 회의록을 다 기록을 하죠. 이사회에서. 과거에는요, KBS, MBC의 그 이사진의 그 회의록을 남긴다고 상상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 KBS 이사회라고 쳐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주 상세하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개에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이 우리 박대웅 이사장님이에요. 아, 이것도 또 추쟁의 역사인가요? 네. 정보공개 소송을 거셨어요. 예, 개인 그때 춘천 MBC 시절이죠. 예. 네. 뭐 하나 얘기죠. 거저 얻어지는 게 없네요, MBC 진짜. 노동조합의 이제 파견 중에 네. 제가 이제 그 김재철 사장이라고 유명한 MBC 사장 중에서 아주 악명 높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해임이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래서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으면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사장이 해임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한번 그 노동조합에 이제 그 상권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는데 방송문화진흥회 MBC를 이제 그 지배하고 있는 기관이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MBC 재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재단 이사회에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방문진에서 반응이 뭐냐면 우리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라는 반응이 왔어요. 네. 그래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 그래가지고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서 이의 신청 그리고 행정심판까지 갔었고 행정심판에서 이제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방송문화진흥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라고 이제
결정을 해줬어요. 예,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이 정보공개법을 처음 만들 때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명시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방송국은. 네. 근데 당시에 방송국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명시화는 하지 못했지만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박대웅 이사장님의 그 정보공개 청구로 대상이 된 겁니다. 네.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사장? 그래서 그 1심에서는 그 당시 이제 정보 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정보 공개 대상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열흘. 그다음에 또 추가로 연장을 11일 정도 네.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위반하고 다 계속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시간만 끌었어요, 몇 달을. 그래서 제가 정보 공개법을 일단 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은 없더라도 정보 공개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제가 민사 소송 네. 위자료 청구를 해서 30만 원 받으셨어요?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30만 원 위자료 제가 정신적으로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30만 원을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대법원에 가서는 이제 이게 인사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보면은 인사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를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패소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를 얻었죠. 하나는 뭐냐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맞다. 그리고 역시 정보공개법을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얻어내는 바람에 지금 방송문화진흥회가 열심히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이제 다 우리 정보공개법 그 소송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MBC가 필요할 때 공영방송이라고 그러고 맞아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또 지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공영방송이면 당연히 공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록 같은 걸 공개를 해야죠. 의무도 사실. 있고 권리도 있고 한 해야 거죠. 되는데 이것으로 이제 정보공개 청구 대상 기관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KBS, MBC의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고 있고 그걸 이제 이사회 회의록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공개되는. 그러니까 뭐든지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싸워야 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관이 그 국무회의가 다 공개되는 이유도 이게 또 이 방송국 이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도 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거저 얻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진짜 KBS 이사회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네요. 네. 물어보니까 이사진들이 이 회의록 공개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여당, 야당 추천 몫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 그 지지자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회의록만 그냥 문만 잠그면 그냥 자기들끼리 발언하면 됐는데 누군가 그걸 쓰고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는 것은 공적인 의식이 상상도 못할 만큼 커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 벽을 허물고 좀 더 투명하게 네. 서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럴수록 국민에게 더 권력이 이동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실질적인 권력이. 밀실 야합을 못하는 거죠. 네. 예, 이게 이제 야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네. 그렇죠.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그거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법무부가 보면은 그 대통령실보다도 더 폐쇄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승수 변호사. 변호사께서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예 이제 공개할 기미가 안 보인다. 네. 그 이제 우리 하승수 변호사는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정보공개센터 창립을 할 때 이제 소장으로서 저는 사무국장으로서 이제 창립을 같이 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이분의 페이스북을 보고 법무부 장차관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 카드 이용 내역을 달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사실 부처에 다 공개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예. 사전 공개 사전 공개 대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를 잘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미리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지 34일째가 됐는데 아직 통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방송에 이제 이걸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방송하는 오늘 보니까 35일째 되는 날
예, 공개를 했다고 이제 네네. 하승수 변호사님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개가 된 걸 봤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렇게 35일 동안이나 이거 일단 10+10 기간을 도래한 거죠. 참고로 이 하승수 변호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MBC 재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를 하게 하신 저를 이제 변호를 해주신 거죠. 무료로. 이게 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는요,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시민들의 손이 안 탄 데가 없어요. 네네. 네, 한번 정말 모셔가지고 다음에 나중에 한번 네. 모셔서 이게 지금도 이제 농본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주로 농촌 지역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무서워해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스스로 변호사잖아요. 네. 그래서 소송을 다 겁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 소송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업무 추진비가 공개됐습니다. 예, 이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이 정착되는데 꽤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아무튼 그 하승수 변호사의 이런 그 정보공개 어떤 운동, 그 정보공개 무브먼트죠. 이런 활동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더 투명하고 더 발전하게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칭찬하고 박수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은 정보 목록이라도 공개는 했습니다. 목록을 쭉 보면은 다 비공개네요. 예. 대부분 인사발령이고 이게 한 달 동안 116건? 네. 이게 정보 목록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근데 이걸 믿을 사람은 없죠. 네. 예. 이 목록이 많이 빠져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너무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예. 네. 대통령실 직원들이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한 달에 목록이 100몇 건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사실은 어떤 거라도 우리가 출근해서 어떤 문서라도 만들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는 없고, 하지만 이게 비공개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보 목록이라는 게. 왜? 이 국회의원들의 감시 대상이 되고, 예, 또 스스로도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비공개라도 공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록을.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직원이 한 500명이 된다면서 네. 116건밖에 안 돼요. 한 명이 한 달에 하나씩만 만들어도 500개가 넘을 텐데 116건밖에 안 된다. 한 달에 한 건 만들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적어도 10건 정도는 만들겠죠. 일주일에 예. 하나 정도 이상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예, 최소한 뭐 몇천 건은 나와야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일반 부처에는 뭐 몇만 건씩 나옵니다. 예, 네. 정보 목록이. 예, 그래서 아직까지 부실하지만 이렇게 시작이라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기대치를 많이 낮추는 걸로.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그거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그 저희들이 이제 이 말의 무게, 공직자의 말의 무게에 대해서 회의록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 기록의 가치, 그리고 이 기록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공직자들의 말을 실제로 기록된 그 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사전 공개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도 어쨌든지 그걸 찾아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어땠습니까? 오늘 방송 혹시?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공공기관의 회의록이 뭐가 있는지, 어떤 위원회가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여드린 국회 속기록 시스템 이런 데는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본인 지역구에 계신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뭐 이사회, 위원회, 네. 뭐 심의위원회 이런 그 위원회 회의가 많잖아요. 네. 모든 것들이 이제 회의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그 회의들의 회의록들을 혹시 공개되지 않았던 회의록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공개 청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하고 이걸 이의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열리잖아요. 네, 저도 이제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3분의 2가 외부위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외부위원을 왜 참석시키냐면
공무원들만 있으면 다 비공개하고 싶거든요. 근데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런 정보는 왜 비공개를 하는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의 신청권을 좀 더 이제 강화시킨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이의 신청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저는 선생님들 우리 이사장님 얘기 들으면서 뭔가 작은 것도 진짜 투쟁의 역사구나 하면서 좀 감회가 새롭고 감동받은 면도 없잖아 있고 저도 뭔가를 해서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나 무임 승차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또 그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실제 사례들을 좀 더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이런 것들은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open@rtv.or.kr 이리로 여러분들의 신청 제보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잘 싸우시는 분들이랑 잘 싸워주실 거예요. 네. 자,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다음 주에 더욱 힘찬 모습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